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한석입니다. 동성애자 흑인 혐오 범죄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미국 배우 저시 스몰렛 39살입니다. 이분이 단 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미국 폭스의 인기 드라마 엠파이어의 게이로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개봉했던 영화인 에어리언 커버넌트에도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인데,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지난 2019년 1월 시카고에서 혼자 밤길을 걷던 중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으로부터 흑인 동성애자 혐오 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배우 저시 스몰릿이죠. 얼굴에 상처를 입고 목에 올가미가 감긴 사진을 SNS에 올리며 용의자들이 인종차별 욕설과 함께 트럼프 캠페인 구호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예요. 이거를 외치면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존 바이든, 카밀라 해리스 등 민주계의 유력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스몰렛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가 문제가 되냐면 당시 길에 CCTV가 있어서 폭행 장면이 당연히 경찰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때린 사람들, 즉 인종차별, 동성애 차별을 가했던 가해자들이죠. 사람들이 이런 목덜미라든지 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뜻 아무리 장갑을 써도 이런 팔목이 나오고, 그리고 뭐를 뒤집어 써도 목이 나오잖아요. 백인이 아니고 까만 거예요. 흑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흑인 혐오 범죄를 일으켰는데 왜 이 배우가 타겟이 되냐면은 인기 드라마에 흑인이자 동성애자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교집합을 이룬 거죠. 흑인이자 동성애자. 그래서 잘 알려진 흑인이자 동성애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흑인을 차별하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트럼프 지지자 2명으로부터 묻지마 길거리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상하잖아요. 왜 흑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이 흑인을 구타를 합니까? 흑인 잘못했다고. 그래서 경찰이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폭행을 한 가해자 2명을 딱 잡아가지고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엠파이어라는 유명 드라마, 바로 오늘 문제의 주인공 미국 배우 저시 스몰렛이 출연했던 그 드라마죠. 거기에 단역 배우로 출연했던 흑인이고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아니,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인데 출연한 사람을 몰래 길에서 기습을 해가지고 때렸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취조를 해보니까 이 폭행 가해자 2명 중에 1명은 심지어 맞았다라고 주장한 스몰렛이라는 배우의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돈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해자들이 사실은 스몰렛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작극을 도왔다라고 자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쿡카운티 검찰은 스몰렛을 16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 달 만에 킴 폭스 검사장이 돌연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취하야, 스몰렛 그럴 수 있는 거지 해가지고 갑자기 공소 자체를 취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연방법무부에 공소 취하 배경을 살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특검제를 도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것은 부패 검사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특별검사를 꾸려가지고 특검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재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스몰렛이 자작극을 계획하고 직접 참여,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수차례 반복한 혐의가 있다라고 재기소합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취하가 됐다가 다시 재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와이프죠. 미셸 오바마가 해당 검찰에 전화한 사실 등 여러 가지로 미루어서 배후의 입김이 많이 작용해서 처음 검찰 수사에서 그냥 흐지부지 기소가 안 됐다라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스몰렛은 자신의 어머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를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결국 무죄가 아니고 유죄라는 것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몰렛의 공소를 취하했던 킴 폭스 검사장에 대해서는 권력층 청탁을 받고 스몰렛을 비호했으며 거짓 발표로 대중을 오도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사건 처리에 실패했다며 일리노이 법조인 징계위원회에 고발된 상태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동성애 혐오라고 무섭게 몰아세우면서 그냥 막 이름 공개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정말 석고대죄 강제로 시켜버리는 그분들은 왜 이런 스몰렛에 대해서는 입을 자크를 쫙 잠근 채 가만히 지금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 자작극 끔찍한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쫙 다무시는 분들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범죄 행위로 규정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최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법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